오늘은 정민경 어머니가 그동안 우리 민경 학생을 키우면서 또 좋았던 거, 아쉬웠던 거, 옛날을 회상하며 한번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한번 소개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정민경 학생 엄마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쑥스러우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 하나씩 제가 해볼게요. 네. 그래서 민경이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좀 뛰어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뛰어난 점은 다른 아이에 비해서 특별한 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7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숙제가 또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숙제를 동생 때문에 제가 잘 못 봐줬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원을 하고 집에 왔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다 노트에 적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고 나면 옆에 OK라고 써서 그날 자기 전에 민경이 이것도 했네 저것도 했네 어머 오늘 많이 했네 이러면서 칭찬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아빠가 오시면 또 그거 보여주고 아빠 저 오늘 이거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그게 재밌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저희가 이제 맞이고 제사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식구들이 많고 시끌벅적한데도 불구하고 하원하고 집에 오면 바로 들어가서 그걸 적고 일일 학습지나 영어 숙제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7살인데. 7살 때 네. 혼자서. 그게 되게 기특하고 대견했던 것 같고 또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대학생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긴 민경 학생은 정말 성실의 아이콘. 그 초등학교 때 교과목 학습 지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뭐 딱히 한 거는 없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학습 노트를 만들어서 시상을 하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민경이가 그게 이제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엄마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러면 우리는 노트를 한 권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날 배운 학습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간략하게 하고 네가 그림을 그리든지 꾸미고 싶은 걸 꾸며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스케줄 쓰는 게 있었으니까 그 밑에다가 또 좀 적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했는데 아이가 글씨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글씨도 예쁘게 쓰고 잘 꾸미고 했더니 선생님이 한 권이 됐을 때 친구들한테 이제 샘플을 보여주면서 민경이가 이렇게 했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칭찬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민경이가 그게 약간 자양분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것도 썸머를 더 많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하고 그날 배웠던 거를 또 한번 들여다보고 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2번을 시험을 봤는데 수월하게 고득점을 맞아 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본인이 뭐 이렇게 따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게 습관이 잡히니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별도의 뭐 학습지? 뭐 그런 건 없이 그냥 학교 수업만 충실히? 학교 수업 충실히 하고 그리고 일일 학습지. 그쵸? 네, 눈높이나 구문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학습지를 어느 정도 했을까요? 학습지는 7살 때부터 했었어요. 수학하고 언제까지? 국어하고 학습지는 4학년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 보통 학습지를 오래 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기간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당시에 눈높이 학습지는 교과랑 연계가 돼 있어서 네. 그것만으로도 수학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4학년 학원 보내기 전까지는 그걸로 그냥 다 대충 했었던 것 같아요. 학원도 4학년의 말에 보내면서 집 앞에 가정식 학원 같은데 그런 데 보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민경 학생을 키우면서 남들보다 더 신경 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건강인데요. 민경이는 위랑 장이랑 원래 약했어요. 그리고 위랑 장이랑 약하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배앓이가 자주 있어서 응급실도 자주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게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컨디션이 사실 저조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배앓이를 하거나 막
그 면역력이 약해서 잦은 감기 때문에 힘들어할 때면 내과에서 링거를 맞추고 그리고 한의원에 한약을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아이가 아프면 얘는 이렇게 힘이 빠져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널브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업고 진짜 뛰었던 것 같아요. 바로 집 앞에 뭐 의원이라든지 예, 밤이면 응급실로 들고 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약을 좀 얘는 많이 먹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건강 관리에 좀 남들보다 각별히 신경을 쓰셨다는 그렇죠. 말씀이겠네요. 예, 특히 이제 위, 장, 예, 뭐 이런 거에 와서 많이 신경을 썼죠. 그래서 본인이 잘 체하고 하니까 그 기숙학교에서도 본인이 체하면 스스로 이렇게 따더라고요. 스스로 따고 예, 관리를 하고 뜨거운 핫팩으로 물 받아서 배에 안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몸에 배었다고 보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지금 건강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배 아프다는 얘기를 상당히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생리통도 심하고요. 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언니가 굉장히 관리를 잘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거는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네. 배가 아플 때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네. 체하고 장이 이제 아프고 그럴 때는 따뜻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서 사실 양약도 좋지만 한방이 정말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방에 가서 침을 맞고 뜸을 뜨거나 아니면 찜질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죽도 뭐 야채죽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하얀 죽, 흰죽만 그렇게 하루 정도 먹으면 애들이 그래도 젊으니까 어리고 젊으니까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럼 아이를 우리가 보통 훈육하게 되잖아요. 원치 않든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을까요? 민경이는 좀 예민하고 불안감이 좀 높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욕심도 좀 대단한 아이라 본인이 생각한 만큼의 어떤 그 학습 과정을 특히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학습에 관한 욕심이 대단한 아이여서 예, 학습 과정을 하지 못했을 때는 본인을 상당히 많이 괴롭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예민하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고 성적이 이제 그만큼 안 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울고 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감정 조절 해주는데 제가 많이 이제 초점을 두고 어루만지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좀 어렵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제가 전에 좀 들었던 바로는 그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한테 좀 안전한 관리를 해주고 싶어서 그쪽을 또 교육도 받고 아이들한테 지도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실제로는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제가 민경이 학생은 이제 자신의 어떤 상태를 남들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잘 체크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게 갈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체크해주고 또 좀 인식이라는 걸 갖게 해준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장 다른 아이의 행동은 뭐였을까요? 우리 아이는 뭐 특별하게 다른 뭐 문제가 있거나 하고들하고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없었죠. 아이가 학습에 관한 욕심이 너무 네. 커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교과서 정독하고 그리고 학원 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학원도 많이 안 다니고 영수하고 하면 어느 정도 상위권을 유지하는데 그렇죠.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신나게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기숙학교를 딱 들어가다 보니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학습량도 너무 많고 해야 될 뭐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뭐 봉사나 독서나 이런 게 너무 많은 상황에서 기숙이다 보니까 일주일을 기숙사에 있고 학교에 있고 그리고 주말에만 나와서 학원을 다니는 게 버겁잖아요. 학원 숙제도 있고. 그러니까 학원은 수학학원만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인강이나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학습량이 공부해야 될 양은 너무 많고 이해하는 게 어려우니까 학교 선생님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알려달라고 막 그렇게 해서 본인이 습득을 하고 시험 기간에는 예민하고 불안하니까 공부해야 될 양은 더 많고 기숙사가 12시에 소등인데 12시에 소등하고 나서 몰래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밤새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건강이 또 안 좋아지고.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그런 걸 반복을 하면서도 성적이 올라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그 만큼 성취가 됐을 때에 얘가 느끼는 쾌감이 너무 커서 그런지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죠. 말려도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고 애들이 네. 너무 불쌍했어요, 정말. 네, 맞아. 예, 항상 허둥지둥 되면서 그 시스템에 따라가기, 네. 따라가기 너무 바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고등학교 3년 동안은 너무 힘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죠. 중학교 때는 좀 편하게, 그러니까요.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할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죠. 버겁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입시 정보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채널로도 있고 실제로 설명회들도 많은데 그런 정보를 접할 때 좀 주의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제가 깜짝 놀란 건, 네. 저도 그랬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이 이제 딱 마무리가 되면 엄마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엄마들이 그걸 들고 찾아가죠. 네, 정보를 그러니까 네, 뭐지? 입시 정보를 입시 얻으려고 정보를, 네. 막 찾아가죠, 학원들을. 그런데 사실 이 성적은 중간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성적이 계속 결과값이 아니랍니다. 되리라는 보장도 없죠. 없는데 그걸 이제 전제하에 네. 이거보다 상승하거나 네. 유지된다라는 그 생각 하에 맞죠. 그걸 들고 이제 가죠. 그런데 또 어떠한 그 입시 학원에서는 그런 한 10만 원 정도의 네. 봉수를 받고 그 컨설팅을 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적이 이대로 유지가 됐을 때 이 정도의 학교를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정도의 학교에 이렇게 가려면 생기부에 이러이러한 게 부족합니다. 이걸 더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걸 듣고 오면 본인이 듣고자 한 얘기를 듣고 오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애한테 이제 막 설명을 해주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다. 그러니까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돼서 잘 가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이가 좌절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떡하지? 나 거기 못 가. 사실 지나고 보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수능도 아니죠. 또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많은데 왜냐면 그때는 그 정보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부모도 불안하고 아이도 불안하고 그럼 아이가 이렇게 계속 좌절하고 그러다 보면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애가 더 우울하고 불안하고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이제 그래서 어디 알아볼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 만나고 네. 정신을 차린 그런 케이스인데 아이들 성적은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고 또 그렇죠. 들쑥날쑥도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또 안 안 나올 올라가는 수도 있죠. 그런 네. 경우가 있죠.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돈은 돈대로 들고 아이는 자존감 떨어지고 엄마가 그냥 기분 좋고 불안감을 좀 떨치고자 그렇게 다녀와서 아이한테 이렇게 막 바람을 넣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지금도 제 주변에 있는 고이 엄마들은 이번 학기가 끝나면 2학기가 끝나면 그걸 들고 어디를 가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뭐였을까요? 네, 엄마 입장에서. 네. 제 입장에서 민경을 네. 보내면서 대표님이 학업에 근거를 둔 멘탈 관리를 정확하게 네. 해주신다는 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좋았던 점 같고요. 엄마는 옆에서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네 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잘하고는 있지만 성적이 이 상태에서 얘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또 얘가 주변에 어떤 아이들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대표님은 주변에 다른 아이들을 컨설팅하고 있고 또 이 길을 지내온 선배들도 있고 대학생이 된 선배들도 있고 하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민경이한테 해주면서 넌 지금 이럴 때야 그리고 이런 건 오는 거 이런 불안감이 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때는 이거보다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더라 라고 이렇게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걸 따라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니까 민경이가 더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믿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저 목표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되게 불안하고 지치고 예민하고 상담할 데가 없고 상의할 데도 없으니까 아이가 되게 많이 힘들어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좀 학교 생활에 되게 중요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대표님이 하지 않았나. 저는 사실 이것도 첫 번째랑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저도 고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도 처음이고 또 아이들도 고등학생 생활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 처음 다 접해본 사람으로서 질문할 데도 없고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담임도 사실은 하나하나 다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들. 네. 그렇기 때문에 애가 고등학교를 딱 입학을 했을 때 문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앞으로 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당초에 꿈은 저도 몰랐거든요. 모르죠.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적어오라 하고 묻고 그리고 어떤 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스토리를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그리라고 담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그리나요 그거를. 그래서 아직 모르는데. 네. 그리고 동아리며 봉사활동이며 독서며 독서도 또 어떤 계열의 독서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너무 방대해서 할 때가 정말 없고 그렇죠.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대표님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을 아이가 상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대표님이 해주셔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또 학교 생활에 있어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또 툭닥거리는 것도 있고 또 예민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거는 부모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걱정만 하는데 대표님한테 아이가 상의를 하면 대표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건너야 할 강이야 친구 관계에 있어서 이 정도는 안고 가야 해 뭐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상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의 내비게이션 저는 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지 않으셔가지고 너무 쑥스럽고 그러면 이제 끝으로 입시에서 가장 필요한 부모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입시 정책이나 입시 설명회를 좀 많이 다니셔서 그런 정책이나 입시에 있어서 뭐 수시, 정시의 방법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 아이 성적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가 아는 부분, 아는 정도나 아니면 그 이상은 좀 알고 있어야지 아이랑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고 와도 모의고사 보는 날 막 서치를 해서 이번에 1등급이 몇 등급이고 2등급이 몇 등급이고 이번에 성향은 이렇게 나왔고 저렇게 나왔고를 어느 정도 부모님이 알고 계시면 아이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야지 대표님이랑 상담할 때 또 얘기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기가 편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또 그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푸시를 하면 쉬어라 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여자아이들은 감정을 좀 잘 보듬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자아이들과 달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서 오히려 입시 정보는 좀 중요했던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건강관리 이번에도 빠질 수 없는 이번에도 빠질 수 없는 건강관리인데요. 항상 뭐 아프다고 하면 사실은 좀 기간을 견딜 수 있는 기간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견딜 수 있는 기간에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저희 아이는 또 예민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나쁜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아프다고 얘기가 나오면 바로 뭐 링거를 맞춘다든지 응급실을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뭐 한약을 대령을 한다든지 해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했고요. 그리고
마시는 링거액이나 아니면 L-아르기닌이나 아미노산이 들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영양제 이런 걸로 애들이 자주 먹는 핫식스는 먹이지 않고 예, 바카스나 뭐 이런 자연강장제보다는 이런 영양제 쪽으로 해서 예, 아이들이 잠을 좀 줄여도 좀 일어날 수 있게끔 예, 그런 관리를 좀 해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거죠. 부모로서 아이가 잘 맞죠. 되기를 그래서 맞죠. 잘 될 거라 기도하고 잘 되고 있다고 기도하고 음. 잘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음. 하고 기도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아, 저는 지금 마지막에 답을 너무 상세하고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아,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모 역할하고 지금 어머니 말씀해 주시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예, 도움이 되는 예,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